안녕하세요.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멍입니다. 금일은 11월 27일, 수요일이고요. 금일 마감 시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나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마감 브리핑부터 관심 종목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증시 마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약간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서 0.3% 상승을 한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의 양쪽 매도에 힘입어서 마이너스 0.64%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협상이 1차 단계가 거의 근접됐다라는 언론 플레이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어젯밤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 있는 참모진을 통해서 거의 정점에 다 왔다라는 이유 하나로 지금 계속 증시가 지금 미국 증시는 좀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증시는 약간 좀 박스권 버전을 좀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개별 종목들,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지금 슈팅이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이제 11월 달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앞으로 이제 12월 달이 시작되는데, 일단은 MSCI 리밸런싱이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여파로 아직까지 좀 외국인의 순매도가 좀 출현이 됐던 부분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역대급 평균으로 보면 12월 달에 좀 대주주 요건이 있습니다. 대주주들이 좀 12월 달에 많이 파는 좀 흐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법에 따라서 대주주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강화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12월 달에 특히 이제 개인 종목들이 좀 많이 몰려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나와도 외인 기관이 좀 받쳐줄 수가 있는 여력이 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이제 주주이기 때문에 대주주 물량이 나온다면 조금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체킹 포인트를 좀 가지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금일 일단 특징 섹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섹터죠. 어저께 뉴스가 나왔던 부분이고,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의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기대감에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인구가 세계에서 한 4위 정도 되는 인도네시아 시장에 본격 진출을 하면서 향후 앞으로 지금 현재 아세안에 지금 일본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죠.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유율을 높여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현대차를 비롯해서 뭐 현대위아라든가 현대모비스 등 좀 섹터들이 좀 움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섹터는 손해보험인데요. 실손보험료와 자동차 보험료 인상 기대감에 좀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계속되는 이제 적자폭 때문에 보험료를 이제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이제 거세지면서 그게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던 건데요. 이 같은 소식에서 오늘 뭐 DB손해보험을 비롯해서 뭐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이 좀 상승했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치매 관련주죠. 치매 관련주 중에서 SK케미칼, 오늘 얘가 또 핫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치매 치료 패치가 미국 FDA 시판허가 획득 소식에 SK케미칼이 상한가를 가면서 이에 따라 일부 치매 관련주들이 같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펩토논이라든가 신신제약, NSN 등이 같이 치매 관련주로 엮이면서 같이 좀 상승을 했던 모습입니다. 그럼 내일 어떤 스케줄이 있는지 한번 같이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의 일정인데요. 미국 증시가 휴장합니다. 내일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이제 휴장을 하고요. 금요일은 또 블랙 프라이데이이기 때문에 조기 장이 마감하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 이제 조금 오늘까지 미국장이 열리고 나서 안 열리기 때문에 좀 혼조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제 금일에는 미국 3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될
예상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가 예상치, 수정치, 확정치 총 3번에 걸쳐서 이제 발표가 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좀 체킹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 금일 미국의 연준에는 베이지북이 공개되면서 과연 연준에서도 또 어떠한 또 이야기들이 오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내일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되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서는 정시 비중 확대 폭이 얼만큼 늘어나느냐 여부가 좀 논건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했었죠. AI 서밋이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28일부터 29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 점 좀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그럼 차트로 돌아가셔가지고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물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개인과 기관이 받쳐주면서 저희가 공부하는 지지 라인을 조금 받쳐주면서 오늘 좀 상승했던 마감 모습인데요. 하지만 장 초반에 비해서 약간 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당분간 좀 박스권을 좀 유지하고 개별 종목에 조금 집중을 해보자 라고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겠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이제 코스피보다는 약간 좀 체력이 좀 약한 모습입니다. 어제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재차 다시 한번 갭 상승했던 자리까지 좀 하락을 밀렸던 모습이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특징 섹터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차별화된 장세가 연출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수보다는 차별화된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매수 타점을 잡으셔갖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러면 어떤 업종들이 좀 올랐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규 상장주인데요. 사흘째 상한가입니다. 지금 상한가가 3일 연속 상한가가 좀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오늘의 이제 가장 핫한 이슈였었죠. SK케미칼이 앞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치매 치료 패치가 미국 FDA 시판 허가 획득 소식에 오늘 좀 상한가를 간 부분입니다. 이에 더불어서 SK케미칼, 나노엔텍 등이 같이 좀 올라갔었는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SK케미칼의 대주주죠. 그렇기 때문에 SK디스커버리도 같이 상한가를 간 부분이고 같은 주주였던 나노엔텍도 거의 23% 이상이 급등했던 모습입니다. SK케미칼이 나왔는데 어제 저희가 막판에 관심 종목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보았죠? SK 디스커버리를 한번 관심있게 보자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어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좀 영상을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SK 디스커버리라든가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은 아니죠. 그죠? SK 계열사 회사로서 근데 이렇게 안 움직이던 주식들이 거래량이 없던 주식들이 최근에 들여서 물량 소화를 하고 거래량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모습 뭔가 있을 것 같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같이 공부를 좀 해봤던 부분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렇게 SK 케미칼에서 좋은 호재가 나오면서 오늘 둘 다 상한가를 간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좀 공부를 해보신다면 이런 뉴스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먼저 침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과 과연 슈팅이 나오는 종목, 상승하는 종목들은 과연 어떠한 패턴과 모습을 지금 갖고 있는지 저희가 매일 방송을 통해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체킹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주식시장에서 수익 나시는데 좀 손쉽지 않으실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같은 모습이었었죠. SK케미칼 또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물량 소화를 하고 곧바로 슈팅이 좀 나왔던 모습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SK 디스커버리를 공부했고요. 오늘 좀 상한가를 간 모습입니다. 기타 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세영 같은 종목에는 뭐 3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 등의 좀 상한가를 간 모습이고요. 노터스는 오늘 신규 상장 첫날에 좀 급등했던 모습.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없어지는 거죠.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가 최대 주주인 하나갤러리가 자회사 편입비 공개 매수를 한다는 거에 오늘 이제 상승을 하고 이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하나갤러리 타임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세점 사업을 철폐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그러면 과연 이제 관심 종목을 보기 전에
과연 뭐 어떤 패턴에서 우리가 상승 종목들이 나왔는지, 뭐 계속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좀 잡으셨을 거고,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종목을 발굴하시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익숙했던 분이시지만, 아직 처음 오신 분들은 다시 이전 영상을 보시면서 과연 어떠한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상승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전에 좀 언급을 했던 부분이었던 거죠. 이전에 언급을 했던 부분이었었는데, 공통점들이 뭐냐면 거의 쌍바닥을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쌍바닥을 이뤄내고 그 다음에 거래량들이 들어오죠. 이전에 이미 거래량은 들어와 있지만 저희가 공부하는 구름대와 224선을 아직 돌파 안 하고, 즉 여기가 매집 구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시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차트를 여러분들께서 여기까지 보신다면 절대 이게 매집인지 아닌지 모르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기준점을 만들고 거기에 대응을 해보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발견을 했을 때는 강력하게 나왔었던 부분이었던 거죠. 여기가 10월 달이죠. 11월 15일 날 급등이 나오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기 줄도 거져 있는 부분인데요. 관심을 한번 가보자 라는 부분. 그러면서 저희는 224선과 항상 파란색 선이 손절선이었던 부분, 항상 이렇게 기준선 위와 224선에서 지지를 받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올라갔었던 맥스로텍 어떻습니까? 똑같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차트를 좀 크게 보신다면 전형적인 쌍바닥을 좀 만들면서 224선을 뚫어줄 때, 거래량이 최근에 없던 거래량들이 들어오면서 만들어질 때 여러분들께서는 체크 포인트를 한번 갖고 대응을 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찬가지로 기준선 위에서 일정 부분 거래량이 줄어들죠. 거래량이 없는데 주가가 하락하는 것보다 아직까지 나갔던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재차 또 슈팅이 나왔던 모습, 지금 공통점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또 얼마 전에 해저 터널로 유명했던 KT 서브마린도 마찬가지죠. 큰 바닥에서 쌍바닥을 그려놓고,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220선을 돌파한 이후 기준선과 220선을 위에를 받쳐줄 때 이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림자리 보시면서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하는 모습, 그걸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마찬가지로 효성 ITX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바닥에서 쌍바닥을 만든 다음에, 그죠? 쌍바닥을 만든 다음에 기존에 없던 거래량이 강력하게 터져 나오면서 그 이후에 거래량이 없이 기준선을 지지하는, 220선과 기준선을 지지하면서 다시 재차 슈팅을 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저희가 또 같이 공부했었죠. 영상 보신 분들 범양건영 한번 관심 가져보자. 차트를 크게 돌려보면 최근에 이쪽 부분이었던 거죠. 빠지고 나서 거래량들이 조금 좀 들어오는 모습이 있다 라고 하면서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224선을 돌파했던 부분, 기준선 위에서 이쪽 부분에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자 관심을 갖고, 그리고 나서 오늘 10% 정도가 좀 상승을 했던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두산건설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 거죠. 기존에 없었던 거래량들이 조금 들어오면서 매물 소환 흔적들이 있었고, 최근에 강력하게 좀 매물이 들어오면서 220선을 강력하게 뚫어줬고 전 고점을 뚫어줬었기 때문에 패턴 한번 잡아보자. 기준선과 224선에서 오늘 약간 좀 상승했던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 보시고 어떠한 패턴에서 급등주들이 연출을 하기 전에 어떤 모습들이었는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다시 한번 오늘 같이 그런 공부해 볼 종목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루트로닉입니다. 루트로닉 차트를 좀 크게 보시면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들어서 지속적인 하락을 하다가 약간의 지금 약간 바닥을 좀 죄송합니다. 바닥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좀 강력하게 좀 슈팅이 좀 나왔던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많이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 224일선이 지지되는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체킹을 해 보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내일이 중요하다, 전 고점을 돌파해준다, 10,000원을 돌파해준다 그러면 추격 매수보다는 한번 좀 관망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그 전략을 좀 해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224일 상가 이쪽 선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타점을 한번 공략을 해보셔라. 관심을 가지시고, 만약에 그냥 슈팅이 올라간다면 비중을 줄이시고 1차 배수를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전략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반대로 이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강력하게 이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슈팅이 나왔고 곧바로 갭을 떠서 올라갔기 때문에 추격 매수나 이제 단타 하시는 분들만 이제 다행했었던 부분인데, 최근에 들어서 좀 정확하게 눌림을 전 고점에서 좀 눌림을 잡아주면서 지지를 받고 최근에 다시 오늘 기준선 위로 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 1,500원이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를 한번 체킹해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셔라 라고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코리아 S입니다. 뭐 224에선 좀 아래에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 지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좀 바닥을 만들면서 거래량이 조금 좀 들어오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단기적으로 좀 짧은 관점에서 한번 좀 대응을 해봐라. 아직까지는 224에서는 여전히 뚫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눌런 종목인 여기서 1,300원 초반대에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눌림을 줄 때 한번 타점을 한번 잡아보시고, 이하로 만약에 강력하게 빠진다, 1,250원이 이탈된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리스크 관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GMC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224에선 아래에 있는 패턴이긴 하지만 지금 좀 전에 봤었던 큐로컴과 조금 모양이 좀 비슷한 모양입니다. 이전에 한번 슈팅이 나오고 나서 이번에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61선을 좀 지지받고 있는 거고, 단기적인 좀 추세, 바닥에서 이 추세선을 좀 지지를 받으면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거 마찬가지로 지지 라인을 깨지 않는다면 단기적 고점인 1,400원 정도 될 수 있겠네요. 1,400원 정도를 한번 목표로 잡으시고 단기 전략 대응해 보셔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부해주실 종목은 좀 메디프론입니다. 메디프론 최근에 들어서 좀 큰 종목으로 보면 좀 박스권 행보를 좀 보이고 있죠.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조금 우상향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도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추세선을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선 라인이 깨지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한 4,800원이 이탈하게 된다면 여러분께서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 한번 대응을 해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좀 관심 종목 마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저희가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모습들, 어떤 종목이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지, 그 와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좀 더 수익이 좋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내일 한번 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